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많은 사람들은 6월 18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열리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되고 2달 내에 다시 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뇌물 배임 재판도 똑같이 추후 지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헌법 84조의 해석 여부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 소출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된 뒤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 기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받고 있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인지 법조계는 갈렸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습니다. 재판을 연기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방법은 없을까요? 헌법재판소가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의 근거가 됐던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터진 이후 접수된 첫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일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범 부장판사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 날입니다. 논란이 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검사의 공소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를 포함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 또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검사의 기소로만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기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겠다, 추후 지정한 겁니다. 자, 이 해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일단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1심은 일단 추후 지정,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은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거는 외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외환 혐의로 다시 고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배당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냐 분명하냐, 그에 따라서 사건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해부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약 2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해부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만약 임기 중에 이 해석 여하에 따라 이재명은 재판을 다시 받고 파기환송심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광진 부장판사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위례 등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기소된 정진상은 계속 재판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헌법재판소에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헌법 84조의 해석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진성호의 윤담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